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식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요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요식업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 백종원 사주입니다. 백종원. 백종원 씨 사주고 여기는 이제 소유진 씨 사주인데 백종원 씨는 옛날에 우리 법륜스님 그 정문적설 그때 이제 법륜스님하고 야외에서 한 네 분이 이렇게 MC하고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도 법륜스님이 정문적답을 잘하니까 백종원 씨가 그때 애가 너무 갖고 싶었는가 법륜스님한테 질문을 스님 제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애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해퍼닝으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소유진 씨 사주는 모친을 일찍 여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백종원 씨는 기회 씨가 많습니다. 영마가 아닌데도 해외에 인연합니다. 우리 조유진 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 월간은 부친궁이겠습니다. 부친궁. 월간은 부친궁입니다. 부친이 이렇게 한번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는 항상 수토가 준비를 합니다. 수토가 움직일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진술충을 쳐버립니다. 여기서 모친 일찍 사별합니다. 그리고 진중에는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처대 낙태인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사주는 여기 미토가 또 숨어 있습니다. 미토는 원형 이정을 거치면서 45세 이후로 해묘합을 치면서 해미합을 치면서 묘묘기라는 해외 문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팔자에 다 나옵니다. 이러면 인신충이라는 거는 역마충이 돼가지고 자충우 노립니다. 왔다 갔다. 제가 앞전에 12운승만 올릴 때 12운승 보는 법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일간만 놓고 원형 이정을 보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월지의 연월일을 배속시키는 게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지를 보는 법이 있어요. 간지. 간지를 이렇게 다 같이 보는 법,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12운승 보는 법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2번입니다. 2번. 월지에다가 소상도 병지, 부친도 병지, 본인도 병지, 무기토 병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마입니다. 영마. 병지는 병들었다,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병지는 영마입니다. 영마. 이렇게 딱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4년이 오죠. 4년. 말대에게 사는 망신입니다. 망신. 해피는 관급살이 걸려가 있습니다. 시지에. 생시에 급살이 걸려있을 경우는 한 방에 빼앗기거나 빼들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망신이 인사신 사명을 치고 들어오면서 급살을 총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관이죠. 관제 구설수에 많이 시달립니다. 올해 아마 끝날 때까지 백종원 씨가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구설 시비수에 휘말립니다. 올해는 내가 오늘 백종원 씨하고 소유진 씨 사주 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요식업입니다. 요식업.
보통 사람들, 남자들 퇴직하고 또는 이제 뭐 이혼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보통 보면 대문 열고 나가면 눈에 제일 먼저 보기 식당이죠. 술집. 그래서 요식업이 많이 뛰어듭니다. 걸린 것만 맞다 그러면 이미 가게를 가보면 안에 시설이 다 돼 있죠. 내가 그 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로 다른 그 음식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시설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충해가지고 걸린 것만 맞으면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게 요식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식업이라면 수화를 많이 떠올리죠, 수화. 물이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 사주는 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제 사주는. 우리가 그, 물상법으로 보면은, 이 유금이 뭐냐면, 우리 속살지기라고도 하고, 가을이죠, 가을. 추수해서, 영걸었다, 딱딱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딱딱하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과나 배에 비교하기 때문에, 유금은 백색입니다, 백색, 흰색. 그래서 쌀, 양파, 마늘, 속살이 하얀 야채를 많이 비교합니다. 유금은. 물론 닭에도 많이 비교하지만 당류자니까. 유는 당사주에 우리 유인성이라서 칼날, 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대표적인 물상은 장독대입니다. 장독대. 숙성, 발효식품에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게 다 속합니다. 유에. 그래서 일지에 유가 있는 사람 음식 잘합니다. 유가 겹쳐서 유 세 개 있으면 한정식 식당을 많이 합니다. 한정식.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6월생이죠. 가을생입니다. 그래서 음식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뭐 수가 어떻고 하가 어떻고, 예를 들어 돼지해가 있으면은 돼지국밥 한다 그러고, 뭐 묘가 있으면 콩나물국밥을 한다는 둥 말들이 많은데, 백화점에 있을 때 제가 많이 관찰했었죠. 너무 궁금하니까 돈가스 집 가가지고 주방장들 사주 보고, 또 뭐 냉면집, 뭐 칼국수집, 그 외에도 횟집, 뭐 중식집 이런 데 다니면서 주방장 사주를 계속 까봤습니다. 주인 사주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한 개도 안 맞고. 우리 이제 이석영 선생님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재성을 적어놨는데, 목일주는 토를 재성으로 삼으니 고깃집을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일주는 금을 재성으로 삼으니, 금은 딱딱하죠. 깨장, 게장, 갑각류 이렇게 적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승 선생님이 감명하실 때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일주는 수를 재성으로 삼으니 수는 짜다. 그러니까 뭐 해산물, 해 이런 쪽으로 비유를 많이 했고, 금일주는 목을 재성으로 삼으니 분식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목과 토금수, 수는 화를 재성으로 삼으니 당을 끓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초면가 이거 적어놓은 걸 가지고 옛날에 실제로 다 해보니까 거의 안 맞습니다. 거의 안 맞고, 횟집은 오히려 금일간이 많습니다. 금일간. 우리가 손재주, 칼재주 그러죠. 금생수 그런데 금생수. 우리 금생수 이런 말 쓰잖아요. 식상입니다. 식상. 오히려 금일주가 횟집에 많이 근무합니다. 금일주가. 횟집을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토가 수를 재성으로 삼으니 횟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25년 철판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뭐 양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다 합니다. 회를 안 먹습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회 좋아하다 보니까 지 좋아하는 부분 빼고 썰어주고 막 사실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탕을 잘 끓입니다. 탕, 찜, 탕, 뭐 이런 걸 더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엇을 했냐면 요금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딱딱하다 해서 둥글다 해가지고 항아리, 숙성 발효식품 항아리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치아로도 많이 봅니다. 이빨로도 많이 보고 딱딱하죠. 여기는 경신금이 들어있습니다. 경신금이. 제 사주는 가을에 무토죠. 가을산에 천간에 불난 행국이죠. 불이 붙은 행국이란 말입니다. 일지에 당화살도 깔고 있고 저는 철판 요리 했습니다. 철판 요리. 불쇼하는 철판 요리. 정통 대빵약길 해가지고 칼 돌리고 불쇼하고 막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을 물상으로 다 썼습니다. 물상으로. 당화는 불쇼하고 하다 보면 불에 튀고 물에 튀고 전기에 합선당하고 물에 손 넣고 행주 닦고 할 시간은 없습니다. 막 하다 보면 전기선도 한번 뽑고 하다 보면 손에 감전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삐고 형살 있는 사람들은 손 많이 다칩니다. 손을 많이 다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화로 접근하고 뭐 목화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요리도 작품입니다. 작품. 한때 요리 접시에 뭐 자체 꽃무늬 있는 이 접시 이런 거 사용하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요리사들이 막 칼로 야채를 나비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야채로 모양을 많이 만들죠. 과일로도 만들고 거의 형살입니다. 형살. 깎고 다듬고 조정하고 그래서 형살 하나는 있어야 요리사 자질이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수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책에 보면 위토가 있으면 음식 맛이 좋다. 이게 식상에 해당할 때 이게 조건을 붙입니다. 자체가 안일미자입니다. 안일미자. 근데 여기 앞에다가 네모를러가 만미자를 해가지고 미자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 이런 책도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요식업이다 보니까 우리 백종원 씨 사주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의 유인력입니다. 유인력. 가족 유인력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음식을 많이 접하고 하면서 음식에 관심이 간 사주지 요리할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신을생이라 사업가는 맞는데 꼭 이게 요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근데 뭐 어릴 때 가족 유인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백종원 씨는 한참 199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엄청 음식 문화가 발전했죠. 양식이 막 들어오고 할 때 당시에 그때 주인들이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주인들이. 우리 요리사들은 그때 그냥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그 집에 일하는 머슴.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뭐 설명절 되면 기껏해야 떡값 정도고 월급도 아주 약했습니다. 대우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가방끈도 짧았고 저도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갔다가 때려 아프고 대학 나오도 안 했습니다. 바로 요식업에 뛰어들었는데 한 번씩 이 풀이 하다 보면 언어 표현이 안 돼가 제가 한 번씩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가방끈 짧은 거 폰합니다 보면. 요식업 우리 한참 유행할 때 그때 당시에 거의 머슴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백종원 씨가 갑자기 TV에서 막 유튜브 동영상에서 음식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찍으면서
거의 우리 요리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종원 씨 때문에 피해본 주방장들 많습니다. 아마 보통 요리업계 주방장들 백종원 씨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백종원 씨는 보통 요리할 때 자기 입맛에 굉장히 많이 맞춥니다. 기본이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이 항상 기본이 들어갑니다. 우리 때 요리할 때는 주인이 제발 좀 설탕 좀 안 쓰고 요리할 수 없습니까? 관건이었고, 백종원 씨는 기본이 설탕입니다. 설탕 들어가면 기본으로 간장 따라 들어가죠. 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종원 씨 음식은. 탕 먹었을 때 바로 맛은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 먹어갈 때 끝맛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끝맛이 이런 경우. 우리 때는 설탕을 조금만 쓰면 손님들이 맛있게 먹다가 항상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계산하고 나갈 때 주인한테 막판에 설탕 맛이 너무 많이 난다. 달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설탕을 최대한 작게 쓰는 방법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엿도 사용해보고 꿀도 사용해보고 조미술, 맛술, 미향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되 설탕 맛을 안 나게 만들려고 했는데 백종원 씨는 기본이 유튜브 동영상에 기본적으로 설탕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요리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백종원 씨. 얘도 요즘 현대 젊은이들 요리하는 사람들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우도 좋고 우리 때하고 전혀 대우가 다르죠. 옛날에 우리 주방장들 좀 무식했습니다. 막 중졸, 고졸, 초졸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들이 주방장들 다 진을 쳤습니다. 그때 전라도 사람들이 하도 춥고 배고파가지고 배라도 실컷 채우자 해서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가방 들고 철가방 들고 배달부터 시작해갖고 이분들이 음식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방장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판을 치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을 배울 때 독하게 배웠습니다. 국자로 얻어 맞아가면서 매일 욕 들어먹으면서 고참들 입은 유니폼 맨날 세탁기도 아닌 그때 손빨래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저 역시도 손빨래 했습니다. 하얀 그 요리사복은 세탁기를 사용 못 하고 항상 따로 빠져가지고 다 손빨래 다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소스 같은 거는 주방장의 특권이었죠. 안 가르쳐 줍니다. 소스 끓일 때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방장 혼자 합니다. 아니면은 다 퇴근시키고 혼자 2시간 남았어요. 소스 다 만들어 놓고 집에 갑니다. 그때는 소스 하나가 주방장 거의 그 인건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소스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못하고 서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소스를 배워서 주방장 다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배웠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가방끈은 짧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만큼은 정말 최대한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어느 누가 서울에서 나타나가지고 소스 레시피라는 책을 발간해버립니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이 주방장들이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소스가 이 서점에 출간되다 보니까 음식은 대중으로 다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막 책만 보면 기본적인 음식을 다 해내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 고생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갈 곳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요리업계도 이런 과거가 좀 있습니다. 자기가 소스 하나만큼은 자기 무기로 간직하고 다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진 시대가 있었죠.
우리 명예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의 특권, 내만 할 줄 아는 거, 공개할, 저는 자꾸 상관어리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요 병아들 다 죽은 애들이라고. 병류 사진, 전부 사진입니다, 사진. 가을에 화는 다 죽습니다. 죽은 놈들입니다. 상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이롭게. 단 정관에 대응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관에 대응한다. 관을 바꾸려 한다. 관을 고치려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집을 하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분리가 가면 이 구조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안에 구조, 내부 구조 다 바꿔버립니다. 딱 가면은 불편하다. 동선이 불편하다. 이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데 막 이렇게 일하고 있다. 다 바꿔봅니다. 싹 다 바꿔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집을 많이 뛰었습니다. 오픈집. 백집 원령 이랬죠. 많이도 돌아다니고. 오늘 백종원 씨 사주 풀려고 놓은 게 아니고, 생시추론하고 하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면, 연예인은, 우리 누구누구 백종원 씨 탁 치면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뭐 부모님 어떻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TV라는 거는 뉴스에서 공개가 되고, 이 사람 사생활들이 공개가 되고, 옛날에는 시시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까놓고 그냥 자기 가정집도 다 보여주는 시대다 보니까, 연예인사도 정확합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읽어내기 때문에 생시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생시추론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정사시라 하니까 우리 부친이 옛날에 하도 세운풀이가 내게 안 맞아가지고 엄마하고 많이 싸웠더랬습니다. 엄마한테는 진짜 사시 맞나? 우리 아들 사시 아니다. 우리 엄마 사시 맞다. 아버지 그때 술을 좋아해가지고 내 넣을 때 막 술 드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 내 낳은 것도 몰랐답니다. 알아도 뭐 나가시면 술 드시고 집에 들어가 하니까 엄마는 계속 사시라 하는데 모르죠. 제 씨가 몇인지. 이때까지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살아왔으니까. 요식업 부분에 있어서 꼭 수가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에는 형살 하나 좀 있어줘야 안 되겠나. 형살이 있어야 손도 비고 당화살 정도는 있어야 불에도 튀고 물에도 끓는 물에도 튀고 형살로 당근도 깎아서 나비 모양도 만들고 우리 횟집 가면 모양 많이 만들죠. 칼 가지고 모양 양인살도 같이 합니다. 양인도 같이 하고 유는 유인성이라 그러죠. 천액성 유인성 액성이 아니고 인성 갈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유유유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음식 맛 잘 냅니다. 바이오식품입니다. 훅 익은 것, 바이오된 것. 그래서 유 사주를 제가 딱 태어나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찰에 한 번, 계속 사찰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기도하러 한참 많이 다닐 때, 어느 절에 갔더만 장독이 막 꽉 차가 있는데, 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절 올라가기 전에 터에 장독대를 막 그 땅 파갖고 묻어놨는데, 깻잎하고 뭐 좀 사오면서 주인의 사주를 봤는데, 유가 쫙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참 신기하다는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딱 떠가 있는데, 야, 정말 신기하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한 번씩 이렇게 문자 오면은, 선생님, 저 요식을 해도 되나요? 그래 물어보면은,
그래서 뭐 묘는 콩나물, 뭐 회는 돼지국밥, 뭐 축은 고깃집.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이석일 선생님이 감명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명이, 여자 사주가 식상 또는 재성이 공망되면 음식 맛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명 사주가 식상하고 재성이 공망되면 음식 맛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요즘은 가게에서 손수 막 돈가스 같은 거 일일이 그 발라가면서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식품 전화하면 잘 나옵니다. 돈가스도 멋지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속전속결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손맛으로 반죽하고 뭐 한참 우리 함박 스테이크 유행했죠. 함박 스테이크 이것도 고기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넣고 양념 넣고 손으로 주물르고 특히 만두 속 재료 이런 것도 다 손맛입니다. 손맛. 귀찮아도 다 손맛인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피 나오고 만두 속 따로 나오고 모든 게 속전속결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음식 맛을 낸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아닌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저보고 그때 인생이 많아서 깨받아 가지고 음식도 이 사람 음식 제 사주 보고 음식 한다 그러면 다 기절합니다. 이 사주는 무슨 음식을 하냐고 다 기절 촉봉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지지의 글자를 하나하나 떼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계절을 제일 중시합니다. 여기도 신월생이고 여기도 신월생이죠. 항상 제가 보실 때 월간은 부친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관입니다. 그 다음이. 부친궁을 제일 먼저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항상 수토가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시점에. 진술중 일어나면 모친 일씩 돌아가십니다. 세운풀이 하실 때, 세운을 풀이 하실 때, 세운 천간, 세운 천간이 지지에 다, 묘, 절, 세운 천간이 지지에 사묘절을 달고 오는 세운은 천간에 앉은 육친이 위험해집니다. 육친이 돌아가시는 경우 한 8, 90%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술년이 왔다. 경신일간한테는 엄마죠. 토생금 하니까. 가벌일간한테는 부친입니다. 웬만하면 다 동창밴드는 있을 겁니다. 제가 2018년도 무술년 됐을 때, 아이고, 올해 또 우리 동기들 중에 가벌일간, 경신일간, 부고 많이 올라오겠다. 매년 부고는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지지에 진술충이 깔린 해는 유독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임진년이 왔다. 그럼 요 글자 육친이 엄마나 아버지에 해당하는 글자. 그러니까 무토일과는, 무기토일과는 토옥생과 아버지죠. 엄마가 되려고 그러면 수생목 하니까 또 가불일간이 되죠. 엄마가 되면 수생목 하잖아요. 이런 해에 천간에 앉은 육친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갑신절, 경인절, 절지가 이렇게 달고 들어올 때, 그 다음 가보사, 병자사, 사지를 달고 들어올 때, 천간의 육친이 다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지지의 형충해학과 관계가 없습니다. 운기입니다, 운기. 그 해의 운기. 세운에서 천간이 사묘절을 달고 오는 운은 천간에 앉은 육친이 위험하다. 이런 거는 하나 외워두십시오. 잘 맞으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간이 보는 입장입니다. 무기일간이 무술년에 형제의 죽음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일간인 경우 무술년이 되면 친구가, 보통 친구 죽는 경우는 심정지나 뭐 뇌출혈 이런 거를 많이 죽죠. 물론 교통사고도 있지만 무기일간인 경우는 비연이 죽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 보통 무기일간이랑 꼭 형제, 뭐 동료, 친구만 생각하죠. 사촌도 됩니다. 사촌. 이종 사촌, 고종 사촌도 비견입니다. 비견. 사촌도 많이 죽습니다. 봉변을 많이 당합니다. 음식 얘기하다가 딴 데로 좀 샌 것 같은데, 음식 얘기 하시다 보면 사실상 이 글자를 본다는 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이 보니까 인신충이 있는 사람이 튀김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튀김. 인신충인 사람 튀김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진토나 사화가 있으면 좀 길죠. 이거는 좀 긴 동물입니다. 동물비야. 이 국수 좀 많고, 그 다음에 뱀은 다리를 또줘. 이렇게 다리를 또니까 만두, 뭐 찌짐, 진토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칼국수집, 냉면집 이런 면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면 종류. 요 인신사의 특징이 그런 게 좀 있는데, 물론 밖에 나가서 이제 대형 식당을 보면 또 다르겠죠. 옛날에 저 뭐 자갈치라든지 그 외에 뭐 광안리라든지 해가 많이 모인 동네, 국제시장, 자갈치 이런 데 가면은 한참 뱀장어, 꼼장어 이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뱀, 뱀사자와 꼼장어 장사 많이 한다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사주가 그랬을 거고, 지금 시대는 지금 이세인 선생님이 이것도 내가 금일주가 목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분식 선액을 많이 한다. 그게 안 맞더라고, 이게. 그때 당시는 이승인 선생님 할 때는, 그때 그 시절은 그런 걸 많이 했겠죠. 지금은 자체가 음식이, 전통 음식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그 한정식을 한번 제대로 먹으려고, 요즘 한정식 식당 안 하려고 그런다,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다 그냥 뭐 돼지국밥, 뭐 감자탕, 예를 들면, 딱딱딱딱 나눠진 걸 하지, 옛날처럼 잡동사니 막 섞어서 하는 집이 없습니다. 칼국수 전문점. 지금은 전문화된 게 많죠. 거의 전문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팔자의 수화를 본다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에서 다 음식 갖다 주겠다. 그냥 부지런히 일만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누가 도와줍니까?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는 종업원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에 손님을, 주인이 절대 손님 끄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아무리 발이 넓고 손님 많대서 몇 년을 계속 친구들, 지인들이 와서 팔아줄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인이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어주면 직원이 주인한테 충성을 다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너무 주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막대하고 뻑하면 나가라 하고 네 아이라도 여기 일할 사람 많다 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주인하고 많이 알력이 많았습니다. 많이 싸우는 시절이었고,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주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잘해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박하게 대하고, 지금은 이제 뭐 시간제, 알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방 아줌마들도 10시간씩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오전, 오후로 일을 나눠가지고 시간제로 뛰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찌 보면
아주머니들도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요식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처럼 무자백기로 막 힘들게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유금이라는 철판을, 여기는 경신금이 들어있잖아요, 경신금. 저는 철판 요리였습니다, 철판 요리. 이 많은 활을 불쇼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출근하면 가게가 아무리 커도 주방은 요만하죠. 딱 갇혀서 일합니다. 준비한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적석 테이블에서 요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습니다. 영화배우부터 비롯해가지고 연예인들 많이 봅니다. 특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대여 콘서트 첫 데뷔하고 강할리에 이제 철판 요리집에 왔는데 그분이 한번 내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리하면서 유재석 씨 그때 첫인상 그 행동 모습 지금의 행동 모습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유재석 씨는. 제가 느낄 때 신기합니다. 말수도 작고 자기 티 안 내고 지금은 이제 워낙에 TV에서 유명세를 오래 탔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제 좀 하는데 원래 이 사람 조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 아끼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때 두세 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그 외 영화배우들, 뭐 가수들 많이 보죠, 우리들은. 철판요리 집에 많이 오니까. 뭐 연예인들 오면 앞에서 요리하다 보면 물어보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요리사들, 연예인뿐만 아니고 정계 인사들, 뭐 시장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방끈도 짧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말아버렸는데 제가 철판이라면서 최고 힘들었던 게 뭐냐, 말 섞는 건 말 섞는 거. 이분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무식한 게 포가 납니다, 철판 요리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양파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다들 우리 때는 이렇게 공부를 늦깎이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워낙에 뭐 사람들이 와갖고 품위 있는 말 던졌을 때 우리 입에서 무식한 말이 나가버리면 체면이 또 체면이지만 요리사가 다 깎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철판 요리 배우러 왔다가 우리 하는 모습 보고 일하러 왔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일식이 잘 된다, 양식이 잘 된다 해갖고 양식 레스토랑 주방장들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거 배운다고. 그때 당시 제가 나이 27살 때 제 밑에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저거는 일을 배우러 왔으니까 양식 주방장, 일식 주방장, 하얏트 호텔 주방장들 엄청 왔습니다, 저한테. 일단은 뭐 제가 실장이다 보니까 뭐 부하라고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수모를 다 참고 저한테 배웠지만 이런 사람들은 메뉴가 들어오면 그냥 준비해서 안에서 내주면 홀 서빙이 알아서 하죠. 우리는 적석 생물을 들고 나와고 하나부터 다 하면서 손님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소스 설명도 영어로 해줘야 되고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짬뽕이 돼서 옵니다, 여기에. 영어 이름 모르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철판 요리 하면서 막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 배우러 왔다가 우리 하는 모습 딱 보고 일하다 보면 사람이 가고 없습니다. 다 내 빼빼입니다. 철판 요리 지금 뭐 별거 아니 꾸부면 되는데 생각하고 왔다가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리사들이 막 칼 돌리고 방망이 돌리고 불쇼하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과 피나게 싸워서 자기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철판 요리 하시면 다 아시죠? 철판 요리사들 손에 뭐라 그러죠?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고생 되게 했습니다. 그 큰 방망이를 손가락에 넣고 돌려야 되니까, 볼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방망이를 돌려야 되니까 손이 안 벌어져 갖고 손 사이에 방망이를 끼고 잠을 잤습니다. 이거 느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와버립니다. 힘듭니다. 뭐든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상관은 재주입니다. 재주. 손재주. 제가 볼 때는 식신생재란 말이 그 괜히 놓은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식신생재, 식상생재, 손재주는 있어야 되겠다. 식상이 재성으로 이어져야 식상생재란 말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하고는. 수가 어떻고 하가 어떻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식업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